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는 즉각 5년 전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 발사가 성공했다는 북한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보다 먼저 군 정찰 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합참도 일단 궤도에는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쏘아 올린 군 정찰 위성으로 우리 영토를 훤히 내려보길 기대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첫 소식 김태림 기자입니다. 북한 북서부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발사된 시간은 어젯밤 10시 42분. 북한은 만리경 1호를 실은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이 약 12분을 비행해 오후 10시 54분쯤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며 3시간 뒤 발사 성공을 공표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이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1단 로켓이 오후 10시 50분쯤 북한이 예고한 한반도 서쪽 350km 지점에 떨어졌고 7분 뒤에는 2단 로켓이 일본 오키나와 섬을 지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분리 과정에서 실패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비슷한 엔진 4개를 결합하는 등 발사체가 1, 2차 때보다 개량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즐 수도 증가하고 추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무거운 위성도 앞으로 개발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되는 거죠. 북한은 성공 발표 15시간 뒤인 오늘 오후 만리경 1호로 괌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며 다음 달부터 정식 정찰 임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밝혔는데 눈은 위성을, 주먹은 ICBM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6시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위성의 정상 가동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5년 전 맺은 9.19 남북 군사 합의. 북한은 지키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는데 우리만 지키다 보니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로 군사분계선 근처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오늘 오후 3시부로 전방 지역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남북 합의에 따라 양측이 군사 분계선 인근 최대 40km 지역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효력이 정지되면 군은 무인기를 군사 분계선 5km 이남까지 운용해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고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해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공중에 이어 해상과 육상 관련 합의도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오늘 부산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칼빈슨함에 방문해 북도발에 대응할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재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그래서 북한이 처음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했다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우리에겐 어떤 위협이 생기는 겁니까?
네, 북한이 군사 정찰을 위성을 보유하면 크게 두 가지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주먹에 해당하는 핵 투발 수단, 쉽게 말하면 핵을 목표 지점까지 옮기는 용도로서 로켓이 고도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쏘아 올린 천리마 1형 상단부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했다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이 됩니다. 이번 발사가 ICBM 성능 개량에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게 정밀한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하루 3번 정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게 됩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향후 위성 발사에 연이어 성공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다수 위성이 궤도에 안착한다는 의미인데요. 한반도 접근 주기가 매 2시간 정도로 줄어 우리 군병력 배치 흐름을 읽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군 정찰 위성을 띄워서 우리나라에 있는 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다. 이거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려면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화소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지난 5월 서해로 추락한 만리경 1호 잔해물을 우리 군이 분석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이 조악하고 군사 위성으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북한이 러시아 도움을 받아 해상도가 급격히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상도가 3m 내외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30일 우리가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인 첫 군사정찰 위성의 경우 해상도 0.3m 정도입니다. 길이로는 10배, 해상도로는 100배 차이인데요. 사진을 비교해보면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심포 남조선소 보안수역을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해상도 3m인 왼쪽은 뿌옇게 건물이나 도로 정도만 식별이 가능해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알 수 없지만 해상도 0.3m인 오른쪽 사진은 부두에 정박한 선박들이 보일 뿐 아니라 차종과 크기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이 같은 기술을 전수받았다면 북한이 우리 군사기지를 저렇게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 김 기자가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았다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로 이후에 러시아가 뭔가 도움을 줬을 수 있다. 자, 실제로 실패 89일 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때 북한이 카메라 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건데요. 지난 두 차례 발사 시도 모두 엔진 결함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일 때 러시아 기술자들이 엔진 계열 문제를 자문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사에서 나온 잔해들을 한미일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 위성의 수준은 한미일 정보당국의 분석이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대응책으로 바로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습니다. 다 한 게 아니라 일부만 효력을 정지했어요. 다음 카드는 뭐예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우리 정부는 남북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에 있는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을 무효화했습니다. 실제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 정찰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무인기 접근이나 항공기와 헬기 정찰을 앞당겨 북한의 장사정포 등 군사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1조 2항에 해당하는 해상 완충구역이 추가로 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내륙으로 이동해서 실시해야만 했던 연평도와 백령도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도 재개할 수 있어 실제 임무 수행 장소에서 훈련하는 만큼 작전 대비 태세 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재혁 기자였습니다. 자, 국내 정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대표 직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안팎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 취임 후 첫 결단을 내린 건데 이 정작 당사자인 최 전 의원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암컷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내렸습니다. 어제 최 전 의원을 향한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오늘 바로 당대표 직권으로 징계를 결론낸 겁니다. 경각심에 대한 기강의 해이함이라든가 발언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의 부담이고 당의 위기가 되는 거고 이게 느슨함에 대한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당대표께서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당내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 이번 징계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인 여성표 이탈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먼저 최 전 의원 징계를 안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오늘 참석하기로 한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암컷 발언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도 말을 아꼈습니다. 뭐 비상징계가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나온 건데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최 의원은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도 징계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TVN 뉴스 최순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 검토 불똥이 이재명 대표 총선 거취로 튀었습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험지로 가야 한다. 친명계는 비례대표 출마를 검토해야 한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자 속내가 다양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총선 출마설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장관의 계양을 출마가 확정된다 해도 계양을 해서 싸워볼 결심이 서 있는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병립형으로 바꾸고 비례대표 출마를 원할 거라고 도발하면서 오히려 험지 출마를 해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겁니다. 원장관 출마로 명령대전이 거론되자 친명계도 고심입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채널A와 계양을 해 있자니 원장관 몸집을 키워주고 떠나자니 도망간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면 향후 사퇴하더라도 민주당에 승계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역구에 묶이지 않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데다 대선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대표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원희룡 장관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현재 업무에 충실할 뿐 다른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 민주당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배두원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당원권 6개월 박탈.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당원 징계는 통상 윤리심판원을 거치면 2-3달 걸릴 일인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최강욱 전 의원 징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대표가 의견을 물었고 지도부 의원들 대다수가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한 비명계 의원들은 징계한 적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발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이 대표가 어제 이미 무관용 대처를 공언한 상황이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속전속결 징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속전속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우선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친명과 비명계 의원들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대표도 다 보고 있었겠죠.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최 전 의원 보도를 공유하며 우리 당이 어찌 일이 망가졌나 개탄스럽다고 쓰자 민영배 의원이 맞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이 폭발해 발언을 시작했고요. 부산의 지역구를 둔 전재수 의원은 설화로 지역구 활동을 한 방에 다 말아먹는다고 했고요.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실수도 없겠죠라고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전 의원이 다시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비명계에선 공개적인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도 개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건 인간에 대한 완전히 예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는 살을 베고 뼈를 끊어내는 듯한 자기 측근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친한 사람부터 잘못했으면 엄중히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당내 분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년 총선 때문에 빨리 하는 거겠죠? 네, 지난 여름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기억하시죠?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이와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노인회의 격노한 모습인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새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까지 그러니까 노인, 청년, 여성 비하 3연타가 터지자 위기감이 확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막말로 선거에 악영향을 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발언. 2012년 총선에서 나는 꼼수다 출신의 방송인 김용민 씨의 여성 노인 폄하 논란이 있었고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여성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이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실제로 당내 기강이 좀 잡히고 사태가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쉽게 수습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발언 당사자인 최강욱 전 의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암컷이 뭐가 문제냐, 그럼 여성 돼지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강욱 전 의원도 오기로 했다가 불참했던 그 토론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 탄핵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하지 못하고 또 탄핵하자는 얘기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다, 답답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 탄핵에 선을 긋는 지도부 입장과는 관계없이 쉽게 컨트롤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배두헌 기자였습니다. 네,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여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자신을 띄워준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관련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자신을 총선 후보로 띄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비 어천가에 이어 훈비 어천가를 부르는 국민의힘은 용산 하청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한 장관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처남 그리고 검사가 관계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보좌진은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한쪽 정치 세력을 강하게 대변한다. 맞지 않죠. 굉장히 심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에요. 저는 어떤 한쪽 진영이라든가 그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지적을 해줘야 대화가 되지,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은 자신은 스타 장관이 아니라고 했지만 행사 후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일일이 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과 종일 함께했습니다. 공식 환영식, 오찬과 만찬이 이어지며 초밀착 행보를 보였는데요. 찰스 3세는 블랙핑크를, 윤 대통령은 비틀즈와 퀸을 언급하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현지에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숙소로 영접을 옵니다. 찰스 3세 국왕 즉위 후 첫 국빈 초대 공식 환영식이 열린 포스가즈 광장. 영국 왕실 의장대장이 한국어로 사열 준비 보고를 하고 곧이어 사열을 시작하자 군악대의 아리랑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황금마차를 함께 타고 버킹엄궁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통상 1년에 2차례만 국빈 초청을 합니다. 오찬을 함께한 뒤 고종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쓴 편지 등 한국과 관계된 왕실 소장품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국빈 만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계 인사는 물론
가수 블랙핑크를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orea's preservation of its sense of self was perhaps what the poet Yoon Dong-chul, who so tragically died in captivity on the very eve of Korea's liberation, anticipated when he wrote, 영국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셰익스피어와 뉴턴을 통해 문학과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이 6.25 전쟁 때 8만 1,000여 명을 파병한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를 혈맹의 동지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정상은 안보와 과학기술,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했는데요. 화면에 영국 배우죠. 휴 그랜트가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영국 의회 연설에서 휴 그랜트의 영화 대사를 인용했는데요. 런던 배경인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휴 그랜트 영국 수상 역할을 맡았죠. 그때 영국의 위대함을 말하며 했던 말을 윤 대통령이 인용한 겁니다. Shakespeare, Churchill, the Beatles, Sean Connery, Harry Potter, David Beckham's right foot, David Beckham's left foot, come to that.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Son Heung-min's right foot. 네, 대통령실에서 영화를 선정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저 대사에 넣을 영국의 가수와 영화, 축구 선수를 선정하고 배열했다는 게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 이거 대꾸를 맞춘 거군요. 그러니까 연설 때 영국 의원들이 웃는 걸 보니까 저 대사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영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이 유명한 명대사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인용했습니다.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네, 윤 대통령 영어 연설을 대비해서 출국 전 영어에 능통한 MZ세대 젊은 행정관들과 이 억양, 발음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셰익스피어의 문장은 이 희곡에 쓰인 고어라 이 대통령도 생소해서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보니까요. 미국 의회 연설 때는 중간중간에 박수를 많이 치던데 이번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네, 이 미국 의회 연설 때는 이 의원들 20차례 넘게 기립박수를 쳤었죠. 하지만 영국은 이 연설 도중 잘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다소 썰렁한 분위기를 깰 대통령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Mr. Colin Thackeray with us. Mr. Thackeray, of course, is the winner of Britain Got Talent 2019.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디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정치권에서 이 어디로 나갈지 이 언급된 지역만 5군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 이 강남 3구 출마를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좀 돌을 맞고 욕을 먹더라도 일단은 강남 3구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선이 꼭 되어야 하니 다소 쉬운 지역구로 가야 한다는 건데요. 강남 3구 김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가 바로 옆 지역이죠. 네, 인천 지역구 윤상현 의원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추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잊으면 붙어야죠. 한 자는 범죄 혐의자고 한 분은 검사 아닙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구조죠. 네, 유니언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 바로 옆인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죠. 결국 내 지역구 옆으로 오라고 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센 사람이 옆에 오면 동반 상승할 거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걸까요? 더 남아있네요. 2군데밖에 안 했으니까. 네, 이 대구 출마를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하게 될 것이고 출마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출마 지역은 대구일 거라고 봅니다. 네, 한 장관은 양지만 찾아다닐 거다. 파괴력을 낮추기 위한 야당의 희망 섞인 바람인 거죠. 그 외에도 여야에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나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출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결국 한 장관 마음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국회에 온 한 장관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답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언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장관님께 계속 저한테 나온 말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보면 여당도 야당도 본인들 총선 유리한 방향대로 한 장관 지역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 장관 출마가 관심은 끌고 있다 보니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총성이 일단은 멈춥니다. 하마스가 데려간 이스라엘 인질 50명과 이스라엘에 잡혀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교환하고 나흘간 교전을 중지한다 합의했는데요. 이다희 기자 보도 보시고 이게 평화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팔레스타인 대표 스튜디오에 만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 인질 5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나흘간 교전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측도 현재 수감된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 150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로 100여 대의 원조 트럭과 의료용품, 연료 반입도 허용합니다. 하마스 측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의 귀환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승인한 인도주의적 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 승인은 옳은 결정이라면서도 종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אז אני מבקש להבהיר, אנחנו במלחמה ונמשיך במלחמה. נמשיך במלחמה עד שנשיג את כל היעדים שלנו. 중재를 맡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도 더 많은 인질을 풀어주면 교전 중지를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설계됐지만 무기한 휴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질 석방과 교전 중단 시점은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해 이르면 현지 시간 내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인질 240명 가운데 고령자와 환자, 임산부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Nobody told me that my family will be there in this deal. Where are the others? I don't know, and I hope that everybody will release them. 교전 중단이 임박했지만 가자지구 남부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칸 유니스의 주거용 아파트가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 15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이번엔 직접 모셨습니다. walid 시안 팔레스타인 주 일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Thank you. 네, 일단 교전 46일 만에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인질과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신에 4일간 교전을 중단한다. 자, 언제부터 교전을 중지하고 언제 인질과 수감자를 석방하게 될까요? First, it's hard work of the state of Qatar and Egypt and the United States to finalize a ceasefire, a temporary ceasefire, that there will be an exchange of prisoners between the Palestinians and Israelis. And I hope in the next few hours, or maybe next day, the exchange will be completed. But that will give almost 4 days for the Palestinians to live almost normal without the bombing. So I hope that i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war.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은 그래도 석방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I think it makes logically
that to finalize this problem also of hostages, Israel has to release all the hostages they have, and Hamas will have to release all the hostages they have. And from there, we start a new beginning in negotiating und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ited Nations to finalize it to a two-state solution. That's the only way out. 어쨌건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 전멸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이스라엘군이 계속 가자 지구로 들어온다면 하마스가 전멸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Israel has killed over 13,400 Palestinian citizens, civilians. From of them is 5,840 children until now. Over 3,900 women. Where are Hamas? Are the newborn of 5,000 plus children and newborn, are they Hamas? Are those women Hamas? Are these old men Hamas? This is a genocide. This is what we call it, ethnic cleansing of Palestinian people. 이스라엘은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지금 가자지구 병원과 모스크 사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하마스 땅굴이 있고 무기가 있다. 실제로 발견됐다라고 증거 영상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You know, yesterday at CNN,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Israel said that when Israel occupied Gaza in 1967, it built tunnels underground. So those tunnels were built by the Israelis, and this is a former Prime Minister of Israel. Of course, there must be other tunnels that has been built for protection or for usage, yes, but does not give a justification for the ethnic cleansing and the genocide and the war crimes that is going on in Gaza. It has no justification for any, there's no excuse for it.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전후에 가자 지구의 통치와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넘겨받을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자 지구 통치와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정부는 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Well, the Palestinian Authority doesn't have the ability because the Palestinian Authority is under Israeli military occupation and control Gaza. So the best solution is a full, complete Palestinian state where Gaza, West Bank, and East Jerusalem is all connected together. And then we can go for election. And then we can form our own government without the military occupation, without Israel controlling our electricity, without Israel controlling our water, without Israel controlling our communication, our roads, our highways, our imports and export, controlling every part of aspect of our life. When that is ended, we Palestinians are capable of having our own freedom and all decisions on our own.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교전 중지의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뭐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전쟁, 이 교전은 좀 조만간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It's a good question. Very simple. End Israeli colonization and military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Give the Palestinians the freedom to have their own land, their own borders, their own lives, to control their life on their own, and that is the way forward. There is no other solution. 네, 조만간 이스라엘 대표도 모시고 이스라엘 쪽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walid 시안 팔레스타인 주 일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 유포 사건은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관련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유포한 여성은 황 씨의 형수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A씨가 황 씨의 친형수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황 씨의 형과 함께 해외 출장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익명 계정 SNS에 올리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황 씨는 사진 등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협박범이 형수인 걸 몰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족인 것이 드러났는데 A씨는 계정을 해킹당했을 뿐 내가 올린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수인 걸 안 황 씨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함께 다니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A씨가 황 씨 휴대전화에 쉽게 접근해 영상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A씨를 영상 유포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황의조 역시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사는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한 후 관계에 응했고 촬영물도 같이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힌 3인조. 소매치기를 하러 온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보름 일정으로 한국으로 원정 왔는데 떠나기 이틀 전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혼잡한 열차 안을 비집고 타는 외국인 3명. 한 여성 승객을 앞뒤로 에워쌉니다. 앞에 선 여성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며 시선을 끄는 사이 뒤에 있던 남성이 외투 아래로 손을 움직이더니 재빨리 무언가를 숨깁니다. 나흘 뒤 또 다른 지하철역. 외국인 남성이 내리는 승객에게 바짝 붙더니 순식간에 지갑을 빼내 감춥니다. 경찰은 지난 4일과 8일 서울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한 끝에 러시아 국적의 3인조 소매치기범을 체포했습니다. 을지로 3가역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사건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이들은 보름 일정으로 한국 원정을 왔는데 떠나기 이틀 전에 붙잡힌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범행은 3건. 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입구가 넓은 천가방을 맨 승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입국 전부터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역할을 나눴고 한국에서도 사람이 없을 땐 조심하라며 범행을 상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558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54만 원어치를 압수했는데 상품권 일련 번호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외국인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인데다가 추적도 쉽지 않아서 검거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성 2명이 캐릭터 판매자만을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물건 하나가 마음에 든 듯 들었다 내려놓고 여기저기 구경하며 주인에게 문의도 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안 보는 사이 주변 눈치를 살피고는 처음에 집었던 물건을 들고 가게를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가격은 3만 원대지만 주인이 발품파라고 한 제품입니다. 80주년 한정으로 나왔던 피규어 제품이에요. 디즈니에서만 나오는 제품이었고 국내에서도 매니아층이 따로 있을 정도로. 캐릭터 가게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액세서리 매장. 일주일 전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이 매장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옵니다. 계산대에서 현금을 꺼내 들더니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합니다. 30분 넘게 머물며 현금 60만 원을 훔쳐 사라집니다. 최근 홍대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은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데다 소규모 로드샵도 많아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액세서리 가게를 턴 스페인 국적의 남성을 인근 호텔에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절도범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범죄다 보니 신원 파악이 쉽지 않다며 CCTV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중고거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상품권 사진을 올릴 때 바코드를 모자이크 처리해도 포토샵으로 복원해서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의 집으로 경찰이 급습합니다. 쇼핑백을 열자 백화점 상품권 다발이 쏟아집니다. 만 원부터 10만 원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백화점 상품권은 모두 685장, 3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모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왔던 상품권들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거래를 위해 앱에 올린 모바일 상품권만 노렸습니다. 상품권 바코드를 모자이크 등으로 편집해 가려도 포토샵 기술로 감쪽같이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남성은 백화점 등을 돌며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만 130여 명에 달합니다. 많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 바코드도 제가 반을 잘랐었어요. 이 사람이 다 살린 거죠. 그냥 포토샵으로. 그건 뭐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남성은 상품권 교환 때 CCTV 사각지대에서 색깔이 다른 마스크를 바꿔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코드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고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숨졌습니다. 한 70대 운전자는 30km 넘게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지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들을 덮칩니다. 보행자들은 수십 미터를 튕겨져 나갑니다. 사고 충격에 30m 떨어진 이곳 화단까지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에 치인 70대 여성 1명과 6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랬다고. 세 분 다 너무 좋고 열심히 분들이거든. 아우,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80대 남성.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신호등과 교차로를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침 운동 가는 길이었다고요. 제한은 60도로인데 추가로 가속력은 분석을 해야지 될 상황이고요. 전남 영암에선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과 승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70대 남성은 장흥 휴게소에서 역주행을 시작해 35km를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약간 흔들더라고 보니까 압력기도 좀 있으셔가지고 스리감이 약간 없어버린 거죠.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 4천여 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6% 수준에 그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 지난달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났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 버스 운전자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된 사고였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보는 게 웬만한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버스 앞유리가 떨어져 나간 채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승합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겁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대 4명이 숨지고 버스기사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4명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치료를 마친 버스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확인됐습니다. 운전 도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가 이제 조사받을 때 문자 봤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앞에 시선을 뺏긴 거죠, 이 순간.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보면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 속도가 늦어지면서 사고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한 연구기관 실험에선 휴대전화 사용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정지거리는 23.7m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일 때 정지거리보다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이나 다른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그만큼 덜 받아들이게 되고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운전할 때는 휴대전화를 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정부가 독버섯처럼 퍼지는 마약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검사와 조사를 대폭 늘리고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접촉사고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를 향해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가 넙죽 인사를 합니다. 트렁크에 있던 짐도 도로 위에 가지런히 꺼내놨습니다. 갑자기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 여성은 간이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차 안에선 마약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 차단부터 시작합니다. 입국자에 대한 마약 검사율을 2배로 늘리고 마약 범죄가 많은 국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실시합니다.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 마약 검사기를 설치해 옷이나 신체에 숨긴 마약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통관 감시, 마약 리스트 조사, 첨단 장비 지원 등 마약 밀반입 단속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선 횟수나 처방 용량을 제한합니다. 마약류를 처방받은 이력조회를 의무화해 이른바 마약 쇼핑을 막기로 했습니다. 마약 오남용 병원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경기도 파주 용주골은 국내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죠. 오늘 강제 철거가 진행됐는데 성매매 종사자들은 장비 진입을 막으며 대치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들이 팔짱을 낀 채 골목길을 막아섭니다. 진입이 막힌 중장비는 그대로 멈춰섰고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지난 2월 집결지 폐쇄를 목표로 TF를 결성한 이후 첫 철거입니다. 저희가 두 번의 개고장하고 한 번의 영장 발부를 했고요. 공시송달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중장비 진입이 막히자 인부들이 직접 건물 유리창을 뜯어냈고 해체한 건물에 누군가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 CCTV도 설치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종사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평소랑 자연스럽게 그냥 일 맞추고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들이닥쳤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파주시는 용주골 내 불법 건축물 100개 동 가운데 건물주의 가처분 소송 제기로 철거 집행이 정지된 곳을 뺀 나머지 37개 동부터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는 그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아이 교육 문제도 안 좋고 철거하니까 괜찮죠, 좋죠. 파주시는 첫날인 오늘 7개 건물을 부분 철거했다며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철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학교 급식실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굽고 볶고 튀기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척척 조리해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솥 앞에 커다란 팔 모양의 로봇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국을 쉴 새 없이 저으며 맛을 냅니다. 200도 기름에 연신 닭을 튀겨내는 것도 손질된 야채와 밥을 볶는 윤기나는 볶음밥 조리도 로봇의 몫입니다. 튀김 작업이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될 때 사람이 직접 그 불 앞에서 뜨거운 그 조리흠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기름을 먹지 않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 8월 이 중학교 조리실에는 4대의 로봇 조리사가 배치됐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7명과 매일 730인분의 단체 급식을 만듭니다. 100개의 레시피가 로봇에 입력돼 있습니다. 급식실 아주머니들의 손맛이 안 들어가서 약간 맛이 없을 줄 알았지만 로봇이 고수처럼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로봇이 도입되고 나서는 튀김이 전체적으로 다 바삭바삭하고 애들 주변 얘기도 튀김이 맛있어서 더 좋다. 조리 로봇이 만든 오늘의 급식인데요. 볶고 튀기고 끓여서 3가지의 반찬과 국을 완성했습니다. 저도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 종사자가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조리 로봇들을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발견되면서 스팀 청소기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온의 증기가 빈대 퇴치에 효과적인 걸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이 살충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살충제 성수기는 모기가 찬 거라는 여름철이지만 빈대 신고가 잇따르면서 올해는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이달 초 살충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선 이달 중순까지 빈대 퇴치제 판매가 1년 전보다 1,438% 늘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기도 해서 그게 불안해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빈대한테 효과가 있다는 좀 살충제를 찾아보고 있어요. 다만 질병관리청이 기존 살충제에 빈대가 저항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더 강한 성분의 살충제를 해외 직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히려 빈대 퇴치에 고온, 증기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팀 고열을 가구 틈과 벽 틈에 분사하거나 직물은 5, 60도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리면 방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가전제품 매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두 곳을 살펴보니 스팀 청소기 매출은 1년 전보다 각각 30%와 110%, 침구 청소기 매출은 각각 80%, 200% 증가했습니다. 빈대 의심 신고가 계속 잇따르는 만큼 빈대 퇴치용품 판매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도 못했는데 또 먹통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시스템 오류로 민원 서류 발급이 20분 넘게 중단됐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부터 20여 분간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조회 같은 거 할 때 그냥 속도가 약간 더디긴 했는데 버퍼링이 생겼다. 온라인상에서도 헛걸음하지 말고 알아보고 방문해라. 점심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일찍 나왔는데 발급이 안 된다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시스템을 재가동했다며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려 과부하가 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류가 발생한 건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입니다. 앞서 먹통 사태를 빚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와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세울 등은 정상 가동됐습니다. 지난 먹통 사태 당시 외교부 자체 내부망도 접속이 안 되거나 지연됐고 정상화까지 하루 넘게 걸렸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나이스 때도 그랬고 이번 사태도 그랬고 여태까지 정부 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다못해 징계를 받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일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왜 오류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가을 날씨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며 모레는 영하권 추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를 몰고 오는 비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내리지만 공기질은 탁하겠고요. 동해안에는 연일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이 9도, 춘천과 대구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3도, 광주 18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위태위태했던 9.19 합의, 일부긴 하지만 5년 만에 결국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이 당시 합의문만 보면 곧 평화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고 JSA 비무장화하자. 자, 하지만 이후 현실은 어땠습니까? 북한은 계속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고 해안포 훈련에 무인기까지 침투시켰습니다. 지난 5년이 가르쳐준 교훈, 이게 아닐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종이장으로는 담보할 수 없는 평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